안녕하세요. 이엄맘의 채식 요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엄맘이 늘 밀가루로만 빵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쌀가루를 이용한 쌀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그냥 쌀이 아니고 고소하고 아주 영양가가 풍부한 현미쌀로 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밀가루 빵보다 훨씬 쫀득쫀득하고 구수한 맛이 나는 쌀빵, 또 밀가루 빵보다 훨씬 건강에 좋은 쌀빵, 또 밀가루 빵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되는 쌀빵, 또 밀가루보다 훨씬 만들기가 쉽고 간단한 쌀빵. 자, 이 정도면 쌀빵을 자랑할 만하죠. 자, 이제 쌀빵 자랑은 그만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엄맘의 이 쌀빵 자랑을 들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래요. 이 쌀빵은 의외로 간단해요. 자, 그러면 재료 소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쌀빵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는 바로 현미쌀가루예요. 현미쌀가루가 350g이 필요해요. 이 350g으로 빵을 만들면 한 62g이나 63g 정도의 이렇게 작은 크기의 빵이 한 10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10개 분량의 이 쌀가루가 350g이 필요하고요. 이 쌀 자체만으로는 빵이 부풀어 오르질 않아요. 글루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로 글루텐을 조금 섞으셔야 돼요. 글루텐 60g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꿀이 1큰술이 필요하고 식물성 오일이 2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금이 1작은술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비정제 사탕수수 원당도 괜찮고 이것은 꿀가루예요. 꿀가루 1큰술 반, 또는 조금 더 달게 드시고 싶다면 2큰술을 준비해 주시고 이엄맘은 1큰술 반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스트,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예요. 1작은술 반이 필요하고 이 쌀빵 만들 때 들어가는 이 물은 반드시 상온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찬물이 되겠죠. 따뜻한 물로 반죽을 하시면 빵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 상온수에 그냥 찬물을 180g을 준비해 주세요. 자, 아주 단촐한 재료를 가지고 오늘 요리를 할 텐데 이 빵은 참 맛있어요. 재료는 단촐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인 재료 소개는 끝났으니까 개별적으로 이 현미 쌀가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쌀빵의 생명이 바로 이 쌀가루인데요. 이엄맘은 현미쌀을 물에 충분히 불려서 물기를 또 충분히 빼서 아주 곱게 갈았어요. 포인트가 뭔지 알겠죠? 충분히 곱게. 자, 충분히 2개. 무슨 충분인가? 충분히 물에 불려주세요. 물에 불려야지 곱게 잘 갈리죠. 그래서 이엄맘은 한 12시간 이상 정도 물에 불려요. 그래서 이제 채반에다가 이 쌀을 이렇게 부어서 물기를 다 빼고 물기를 최대한 많이 빼서 이제 방앗간에 가서 곱게 빻아달라고 하면 되는데 소금 간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이엄맘은 소금 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소금을 이렇게 제가 준비했고, 자, 이 쌀가루를 저는 보통 아침에 오전에 물에 불려놔요. 그리고 저녁 식사하고 나서 바로 채반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물기를 빼요. 자, 그런 다음에 밤새 물기를 뺍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보면 물기가 쫙 빠져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불려서 물기를 충분히 빼지 않으면 빵이 아주 질어요. 이 현미쌀빵이 질면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빵이 아니라 꼭 떡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기를 충분히 빼주신 다음에 방앗간에 가서 곱게 빻아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방앗간에서 빻아왔는데 이렇게 질감을 만져보니까 곱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엄맘이 집에서 분쇄기로 한 번 더 갈았어요. 왜냐하면 이 쌀가루가 곱지 않으면 나중에 빵을 이렇게 씹잖아요. 그러면 그 입자가, 그 쌀 알갱이가 입에 씹혀요. 질감이 별로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빵을 위해서는 첫 번째 충분히 불리기, 물을 최대한 많이 빼기, 두 번째로, 세 번째는 아주 곱게 갈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준비한 현미쌀가루인데 보기에는 밀가루랑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물기가 많은 쌀은 아주 이렇게 덩어리진다고 할까요? 손으로 잘 뭉쳐지는데 이것은 비교적 물기가 적죠. 아주
물기를 뺐거든요. 자, 그래서 아주 쫀득쫀득한 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쌀가루를 이렇게 저는 한번 또 체에 한번 쳤어요. 체에 한번 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아무리 이제 곱게 간다고 할지라도 덩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체에 한번 쳐서 더 고운 입자를 가지고 있는 쌀가루예요. 자, 그래서 냄새만 맡아도 아주 구수한 현미 냄새가 나요. 자, 여기에 글루텐을 60g을 섞어 보세요. 글루텐 60g을 섞은 다음에 이 글루텐과 쌀가루가 겉돌지 않도록 좀 잘 섞어주세요. 나중에 물을 넣고 반죽을 했을 때 보면 약간 겉도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잘 이렇게 섞어주세요. 손으로 잘 이렇게 섞어서 글루텐과 쌀가루가 서로 나뉘지 않도록, 글루텐이 겉돌지 않도록 자, 충분히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큰 볼을 준비했어요. 일하기 편하게. 자, 큰 볼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자, 이렇게 보면 쌀가루랑 글루텐이랑 뭐 크게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잘 섞인 것 같아요. 자, 이 다음에 이 전체 재료를 자, 한번 제일 먼저 자, 우리 꿀가루를 한 큰술 반을 넣어 볼까요? 뭐 2큰술도 괜찮아요. 식성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되고, 자, 또 여기에다가는 인스턴트 이스트 한 작은술 반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소금을 넣을까요? 한 작은술. 만약에 소금간이 되어 있으면 소금을 아주 조금만 더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을 넣고 나머지 이제 오일하고 그 다음에 꿀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모든 이 빵 반죽이 그렇듯이 이 반죽의 되기를 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쌀빵이 또 너무 질어도 떡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한번 반죽을 해 가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이연맘에 이 충분히 물기를 뺀 쌀가루에는 180g의 물의 양이 가장 적당해요. 그런데 집집마다 이 물을 얼마나 뺐는지 좀 다 다르겠죠. 그런 집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 반드시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넣으세요. 한 뭐 150g이나 한 160g 정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물을 한번 조금씩, 뭐 저는 조금씩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참, 미리 계량을 다 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봤으니까. 그래서 자, 180g의 물을 넣고 자, 반죽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현미 쌀빵은 식감도 쫀득쫀득하지만 또 밀빵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쫀득쫀득하면서 아주 구수하다고 할까요? 그 현미쌀 그 특유의 그 향이 있죠? 아주 구수한 향. 그것이 아주 일품이죠. 자, 이렇게 해서 대충 물을 넣고 한 덩어리로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 이 액체 종류의 내용물을 한번 넣어 볼까요? 이 꿀 대신에 메이플 시럽도 괜찮은데, 메이플 시럽을 넣으면 이 현미쌀 특유의 그 구수한 향이 있죠. 그것이 감소될 것 같아서 그냥 꿀로 준비했어요. 이 꿀은 생략하셔도 돼요. 이것은 뭐 그냥 옵션이니까 생략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대충 흰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걱으로 섞으신 다음에, 자, 그래서 반드시 물을 처음부터 많이 넣으시면 반죽이 질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연맘은 180g이지만 집집마다 이 쌀가루의 상태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잘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 쌀가루빵이 왜 밀가루빵보다 간단하다고 했을까? 자,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쌀빵은 손에 별로 달라붙질 않아요. 밀빵처럼. 그런데 이 글루텐 막이 충분히 이제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죽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다른 밀가루 빵처럼 한 10분 정도 반죽해주면 괜찮아요. 자, 그래서 반죽을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자, 저는 이 반죽하는 게 항상 제일 귀찮아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소리만 안 난다면 제빵기에 반죽을 돌렸을 텐데 아마 그때 들어보셨죠? 굉장히 시끄러워요. 제빵기는 좀 요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반죽을 충분히 해주셔야 글루텐막이 형성되면서 쫀득쫀득한 빵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제가 방송 중이라 반죽을 그렇게 충분히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드는 법을 잘 설명해 드리고 가르쳐 드리면 되니까 반죽을 한 이 정도로 끝내 볼까요? 자, 반죽을 이렇게 끝낸 이제 상태가 이래요. 약간 질감이 밀가루 빵은 이렇게 반죽을 충분히 하면 표면이 아주 보들보들하고 매끄러운데 이것은 그러지는 않아요. 자, 이제 이 반죽을 제가 10개 분량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분할에 들어가요. 이 쌀빵이 간단한 이유는 1차 발효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1차 발효가 없다니 얼마나 간단해요. 1차 발효에 한 4, 50분의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자, 1차 발효가 없는 바로 반죽이 끝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성형이라 그러죠. 분할해서 바로 휴지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자, 만들 수 있는 빵이에요. 자, 이것을 열등분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크기를 잘 못 맞춰서 아예 저울을 옆에다 뒀어요. 한 62g이나 63g 정도의 그 크기로 만들려고. 자, 이것을 5개로 둘, 셋. 얼추 좀 비슷한 것 같죠? 자, 저울에 한번 재볼까요? 자, 5개로 이렇게 놓고 하나, 둘, 셋. 오, 이것은 좀 많이 남네요. 자, 62g에서 63g 나오면 돼요. 자, 이게 짜투리로 보태주세요. 너무 재밌죠? 자, 그래서 한 덩이를 마련했고, 아, 요쪽이 좀 작네요. 62g. 자, 이건 67g이니까 괜찮고, 63g, 62g.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65g, 61g. 12g. 자, 이제 비슷하게 다 나왔어요. 자, 이러면 어느 정도 크기가 이제 일정하다는 게 이제 다 증명이 됐고, 이 10덩이에 반죽을 바로 이제 분할하세요. 자, 반죽을 분할해서 바로 이 팬에 올리시면 돼요. 제가 이 팬 밑바닥에 약간의 오일을 좀 발라놨어요. 이게 좀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오일을 약간 발랐는데, 자, 이것을 손으로 좀 조물딱 해주세요. 표면이 그렇게 부드럽질 않아요. 반죽을 더 하면 조금 더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리언맘이 반죽 시간을 좀 많이 줄였죠? 그래서 표면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을 텐데 이것을 이제 10덩이의 동그란 공 모양으로 분할해 주세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이 상태로 바로 이제 중간 휴지기를 거쳤다가 2차 발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쌀빵의 특징은 휴지기를 할 때나 발효를 할 때 비닐이나 랩 같은 걸 덮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오히려 이 빵이 질어지거나 수분을 너무 가득 머금게 돼요. 그러면 쉽게 익지 않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랩이나 비닐 같은 걸로 덮지 말고 2차 발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 휴지기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냥 따로따로 이제 동그란 그 모닝빵 모양으로 하지 않고 서로 붙어 있는 연결된 빵, 이렇게 하나의 큰 덩어리 빵을 만들겠어요. 이제 개별이 각각 붙어서 나중에 완성작을 보시면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조물딱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자, 한국은
이 쌀빵을 만드는 쌀가루가 많이 나와요. 아예 글루텐이 혼합된, 글루텐이 믹스된 쌀가루가 많이 나와요. 뭐 현미 쌀가루도 나오고 백미, 그 다음에 흑미까지 여러 그 종류의 쌀가루가 나오는데 아주 만들기가 쉽죠. 주문만 하면 되니까. 근데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쉽게 이런 제빵용 쌀가루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구하실 수 없다면 이현맘이 하신 것처럼 집에서도 충분히 쌀가루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쌀가루를 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냥 백미도 아니고 구수하고 영양가 많은 현미로 이렇게 빵을 만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잔손이 많이 가는 거는 우리 이현이를 시키면 좋은데, 자, 조물딱 이렇게 제가 반죽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손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질감이 너무 거칠어지니까. 그래서 묻어나지 않고 딱 만지기 좋은 아주 말랑말랑한 그런 반죽이에요. 자, 그래서 또 하나 하고, 아마 10개가 여기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동그란 모양은 되지 않을 것 같고 좀 모양이 좀 삐죽삐죽 하겠는데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좀 조물딱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모양 만들 때 한 가지 참고하셔요. 이 쌀빵은 밀가루 빵처럼 부피가 크게 부풀어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모양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사실 그렇게 많이 부풀어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더 부풀어 오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덮지 않은 상태에서, 자, 아무것도 덮지 않은 상태에서 한 20분 정도 중간 휴지기를 가져주시면 돼요. 자, 이 3개가 남는데 어떡하죠? 3개가 남는데, 이것을 어떻게 모양을 만들까? 자, 좀 동그란 모양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붙여보죠, 뭐. 이렇게 해서 옆에 하나씩 이렇게 좀 붙여보고, 보기에는 표면이 이렇게 돼도 부풀어 오르면서 그래도 약간 매끈해져요. 그리고 이제 계란물을 발라도 되는데, 이현맘은 뭐 굳이 베이킹할 때 계란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구우세요. 약간 거칠어 보이는 질감도 괜찮아요. 이게 쌀빵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이 하나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게 네모난, 납작한 네모난 펜은 제가 지금 2차 발효 중에 있거든요. 펜의 여유가 이 동그란 펜밖에 없네. 자, 이 상태에서 분할해서 중간 휴지기를 20분 가져주세요. 그냥 실온에다가 두시면 돼요. 자, 하나는 여기다 둘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분 뒤에 제가 또 2차 발효가 끝난, 이렇게 해서 중간 휴지기를 20분 가져준 다음에 바로 2차 발효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2차 발효한 이 반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분할한 이 반죽이 벌써 중간 휴지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미리 이제 2차 발효를 끝내놓은 그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이 없어서 오븐에다가 2차 발효를 했는데 아주 크기가 작았는데 지금 커진 모습이 보이죠? 자, 이런 모양으로 그냥 붙여서 빵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서로 그 수분이 손실되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봤고, 자, 2차 발효할 때 제가 뜨거운 물을 오븐 안에 넣어서 40도C로 해서 약간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이 충분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아주 짧은 시간에 2차 발효를 끝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오븐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어요. 저희 집
오븐 섭씨죠. 물론 저희 집 오븐으로 180도에서 20분이나 22분 정도 구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20분으로 맞춰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미리 완성해 놓은 이 쌀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10개였어요. 10개였는데 우리 아들이 2개를 그냥 분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시식을 한번 해보고, 하나는 이렇게 좀 왜 떨어져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고, 나머지 8개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요즘은 이 쌀빵이라 그러죠. 이 쌀로 만든 베이커리가 아주 유행이에요. 왜냐하면 밀가루에 그 과민 반응이나 알러지가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제 아토피, 한국에서는 아토피 환자가 많아요. 그리고 비염도 그렇고요. 의외로 이 밀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요즘에 이 쌀 베이커리, 이렇게 쌀빵을 참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 대세에 맞춰서 이렇게 쌀빵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쌀빵을 만들 때 이렇게 구울 때는 높은 온도로 짧은 시간에 구워주시는 게 또 포인트예요. 그래서 쌀빵을 만들었는데 이게 푹 찌그러졌다, 꺼졌다 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수분이 충분히 발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쉬운 말로 충분히 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워야 돼요.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이렇게 푹 꺼지는 그러한 일이 간혹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180도 온도에서 한 20분이나 22분 정도로 구워주시면 되는데, 이 색깔이 그러니까 오븐에 따라서 이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난다 하면은 중간에 색을 봐서 이 위에다가 쿠킹 호일이나 아니면 유산지를 덮어주세요. 색깔이 충분히 난 다음에, 그러면 빵은 잘 익지만 위에 겉면은 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도 쌀은 충분히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쌀을 구해서 집에서 빻아도 괜찮아요. 집에서 이렇게 분쇄기로 곱게 갈아서 한번 빵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은 따라 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 이 쌀빵이 유행이다 보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기를 바래요. 자, 일단은 건강에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자, 아주 먹음직스럽고 색깔이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뜯어서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안에가, 자, 이 단면이 얼마나 클로즈업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기포가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아주 잘 부풀어 올랐죠. 씹어보면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저는 어제 이제 미리 구워놨는데, 어제 구웠을 때 꿀을 한 큰술 넣지 않고 꿀가루만 2큰술 넣어서 해봤는데 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또 유행어 있죠. 힐링 브레드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는데, 자, 그 힐링 브레드,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약간 따라해 봤지만 감히 힐링 브레드라는 말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드셔도 아주 괜찮을 그러한 빵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기포가 아주 일정하게 잘 형성됐고 맛있어 보이는 빵을 오늘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아주 좋은 요리, 아주 유익한 요리, 그런 요리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봤을 때 정말 변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이해하면 안 변하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그 울부짖음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안다면 변화가 되죠.